지금 이 순간 저는 따뜻한 이불 속에 파묻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어두운 방, 부드러운 불빛, 그리고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는 제 목소리.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 눈 감고 편히 들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어머니를 보며 꿈을 키웠어요. 어머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죠. 그곳은 그냥 밥집이 아니었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어우러진 마법 같은 공간이었죠. 어린 저는 그곳에서 뛰놀며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이렇게 내 가게를 열고 싶다. 그 꿈은 막연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지금도 그때 된장찌개 냄새를 떠올리면 코끝이 찡해져요. 여러분도 그런 냄새, 추억 하나쯤 있지 않나요? 그런데 꿈은 꿈일 뿐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저는 그저 평범한 20대 후반의 남자였죠. 특별한 스펙도 반짝이는 학점도 없었어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놈이었죠. 하지만 그 꿈, 내 가게를 여는 그 꿈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먼저 배워야 해. 진짜로. 그래서 고깃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고기 굽는 연기 속에서 땀과 기름 냄새 사이에서 제 꿈은 조금씩 형태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저는 고기를 잘 굽는 법보다 사람 다루는 법을 먼저 배웠어요. 손님들, 알바생들, 사장님까지 다들 저한테 뭔가를 기대했죠. 그게 좀 무서웠어요. 내가 이걸 정말 할 수 있을까? 이 꿈이 그냥 어린애 장난은 아닐까? 그리고 사랑? 그땐 사랑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제 가슴은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따뜻한 무언가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지만요. 고깃집의 연기 속에서 저는 매일 땀으로 샤워를 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문은 저를 철저히 외면했죠. 공채, 인턴, 심지어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지원서를 수십 통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탈락 메일 뿐이었어요. 면접조차 못 가봤어요. 학점이 3점대 초반이라 그런가, 스펙이 빈약해서 그런가, 자괴감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이렇게 헤매는 거야? 웃기죠? 자기 위로가 이렇게 서글플 수가 있나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남의 밑에서 일하며 꿈을 좇는 건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 가게를 차려야겠어. 어머니의 식당을 떠올리며 그 따뜻한 공간을 다시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도 경험도 없었죠. 그래서 고깃집에서 일 시작한 거예요. 적어도 고기 굽는 법쿠라이는 배워야겠다 싶었죠. 첫날 고기 굽는 냄새에 취해서 정신없었어요. 손님들 주문 외치고 알바생들 실수하고 저는 그 사이에서 허둥지둥. 그런데 이상하게 그 혼란이 좋았어요. 그렇게 몇 달. 사장님이 저를 눈여겨보셨어요. 너 성실하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뛰었죠. 곧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근데 매니저라기보단 만능 해결사였죠. 설거지부터 손님 응대까지 뭐든 제가 나섰어요. 주말은 늘 가게에서 보내고 평일엔 하루 이틀 쉬는 게 전부 피곤했지만 꿈을 향한 첫걸음 같았어요. 근데 웃긴 건 저를 제일 힘들게 한 건 고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특히 무책임한 알바생들이었죠. 하루는 알바생의 연락도 없이 사라져서 저 혼자 서빙하고 고기 굽고 난리였어요. 그때 생각했죠. 내 가게 열 때는 사람 잘 뽑아야지. 그런데 그 와중에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바쁜 와중에 사랑 따위 생각할 틈은 없었지만 문득문득 외로움이 스쳤죠. 이 바쁜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그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의 온기일까? 고깃집 매니저 생활. 솔직히 말해서 녹록지 않았어요. 연기 자욱한 가게 안에서 고기 굽는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여요. 저는 그 중심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죠.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셔서 매니저가 됐지만 책임감은 무거웠어요. 주 5일 근무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주 6일, 심지어 7일까지 일하는 날도 생겼어요.
알바생들이 자꾸 그만두는 바람에 손이 모자랐거든요. 젊은 친구들, 특히 20대 초반 애들은 이 일을 그냥 알바로 생각하더라고요. 책임감, 그게 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알바생이 연락도 없이 짐 싸서 사라졌어요. 저는 그날 혼자 서빙, 계산, 고기 굽기까지 다 했죠. 땀으로 젖은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바쁜 와중에도 가게는 제 집 같았어요. 손님들이 맛있다며 웃어줄 때, 사장님이 잘했다고 툭 치며 지나갈 때 꿈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사람 문제는 골칫거리였어요. 자꾸 바뀌는 알바생들 때문에 저는 새 사람 뽑는데 신중해졌어요. 젊은 애들보다 나이 좀 있는 분들이 낫겠다 싶었죠. 적어도 책임감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요. 그렇게 새 직원을 뽑게 됐어요. 지원자가 많았어요. 젊은 여자부터 나이 지긋한 아저씨까지 정말 다양했죠. 저는 고민 끝에 한 이모님을 골랐어요. 40 넘은 조용한 분이었죠. 처음엔 좀 서먹했어요. 나이 차이도 있고 말수도 적으셔서요.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가서 메뉴 설명하고 손님 응대 요령 알려드렸어요. 웃긴 건 제가 더 신경 쓴 건 제 꿈 때문이었어요. 내 가게 열 때 이런 분들과 일하고 싶다. 근데 그때는 몰랐죠. 이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사랑이란 게 이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올까? 가게는 늘 손이 모자랐어요. 알바생들이 자꾸 그만두니까 저는 매일 새로운 얼굴과 맞닥뜨렸죠. 어떤 애는 이틀 일하고 연락 끊겼어요. 알바가 뭐 이렇게까지 책임져야 하나? 하는 태도에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했어요. 나도 저만의 꿈이 없었다면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매니저로서 가게를 지켜야 했죠. 손님들 불평 들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새 직원을 뽑을 때마다 신중했어요. 나이 좀 있는 분들, 책임감 있는 사람을 찾았죠. 그러던 중 그 이모님이 오셨어요. 40 넘으신 분, 조용하고 눈빛이 따뜻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제가 20 몇 살이고 이모님은 제 어머니 뻘이라서요. 근데 제가 먼저 다가갔어요. 이모님, 여기 이렇게 서빙하시면 돼요. 웃으며 메뉴판도 보여드리고 손님 응대하는 법도 알려드렸죠. 이모님은 고맙다며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그 미소, 뭐랄까, 사람을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며칠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이모님은 일을 금방 배우셨어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했고 가게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죠. 한 번은 손님이 팁을 주고 가면서 저기 아줌마 참 좋네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뿌듯했어요. 내가 사람 잘 뽑았다고. 근데 웃긴 게 이모님을 보면서 문득 외로움이 스쳤어요. 바쁜 가게 안에서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워지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이게 그냥 동료의 일까? 아니면 뭔가 더 깊은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모님의 그 미소가 제 가슴을 살짝 흔들어 놓고 있었다는 걸, 사랑이란 게 이렇게 조용히 다가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모님과 일 시작한 지 몇 주. 우리는 제법 가까워졌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농담도 던지고 가게 바쁠 때 같이 손발 맞췄죠. 이모님은 조용했지만 일을 참 잘하셨어요. 손님들 잔소리에도 웃으며 대처하고 주방이 바빠도 침착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내 가게 열 때 이런 분이 필요해. 근데 그때는 그냥 동료로만 봤어요. 사랑? 그건 머나먼 이야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이었어요. 가게 문 닫고 정리하는데 이모님이 갑자기 저를 와락 안으셨어요. 순간 얼어붙었죠. 이게 뭐지?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모님은 고마워. 덕분에 잘 적응했어 라며 웃으셨어요. 저는 멍하니 네 라고만 했죠. 그 따뜻한 포옹? 뭐랄까,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어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동료끼리 이렇게 안아도 되나? 그날 밤 집에 가면서 계속 그 포옹이 떠올랐어요. 이모님의 손이 닿았던 등 그 따뜻함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웃긴 건 저는 그게 그냥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이모님이 나를 조카처럼 생각하나 보다. 근데 가슴 한구석이 자꾸 간질거렸어요. 이게 뭐지?
그냥 친밀함일까? 아니면 사랑 같은 건가? 그 포옹 하나로 제 일상은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게에서 이모님을 볼 때마다 뭔가 달라진 기분이었죠. 이게 그냥 동료의 일까?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걸까? 사랑이란 게 이렇게 나이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걸까? 이모님의 포옹 이후 가게에서의 하루하루가 좀 달라졌어요. 이모님은 매일 퇴근할 때 저를 안아주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이모님,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하며 웃으면 이모님은 꼭 저를 안고 너 덕분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온기가 뭐랄까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었어요. 근데 좀 이상했어요. 동료끼리 이렇게 자주 앉는 게 정상인가? 가게는 여전히 바빴어요. 손님들 주문에 알바생들 실수에 정신 없었죠. 한 번은 알바생이 고기를 태워서 손님이 화냈어요. 제가 나서서 사과하고 쇠고기를 구웠죠. 이모님은 그걸 보고 너 진짜 대단하다며 또 안아주셨어요. 그때마다 심장이 살짝 뛰었어요. 웃긴 건 저는 그게 그냥 이모님의 성격이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이모님이 원래 스킨십 좋아하시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가게 회식이 있었어요. 다들 고기 굽고 소주 마시며 웃고 떠들었죠. 저는 매니저라 정신 없었어요. 다들 챙겨야 했으니까요. 회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질 때 이모님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더니 볼에 뽀뽀를 하셨어요. 순간 머리가 멍했어요. 이게 뭐지? 주위에 아무도 없었지만 심장은 터질 것 같았어요. 이모님은 그냥 웃으며 고마워. 오늘도라고 하셨어요. 집에 가는 길. 그 뽀뽀가 계속 맴돌았어요. 이게 그냥 술 기운일까? 아니면 내가 이상한 기대를 하는 걸까? 사랑이란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터무니없이 찾아올까? 이모님의 뽀뽀 이후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가게에서 이모님을 볼 때마다 그 볼에 닿았던 따뜻함이 떠올랐죠. 그냥 술 기운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가슴은 자꾸 다른 말을 했어요. 이모님은 여전히 친절했어요. 손님들 응대하고 주방 도우며 가끔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근데 그 미소가 뭐랄까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어요. 가게 일은 여전히 정신없었어요. 한 번은 손님이 고기를 잘못 주문했다고 화를 냈어요. 제가 나서서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릴게요 하며 달랬죠. 이모님은 옆에서 너 진짜 침착하다며 또 안아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론 심장이 쿵쿵. 웃긴 건 저는 점점 그 포옹을 기다리게 됐어요. 퇴근할 때 이모님이 안아주지 않으면 뭔가 허전했죠. 그러다 또 회식이 있었어요. 이번엔 다른 직원들도 있었죠. 다들 소주잔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어요. 이모님은 제 옆에 앉아서 가끔 제 팔을 툭툭 치셨어요. 그러다 사람들이 정신없을 때 또 뽀뽀를 하셨어요. 이번엔 다른 직원들 앞이었어요. 다들 웃으며 오, 뭐야 이거 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냥 장난처럼 넘겼지만 집에 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모님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40 넘은 이모님을 내가 여자로 보고 있는 걸까?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순간의 감정일까? 근데 왜 자꾸 가슴이 떨릴까? 이모님의 뽀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도 이모님을 볼 때마다 심장이 살짝 어지러웠죠. 그냥 술 기운이었어 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 미소,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모님은 여전히 일을 잘하셨어요. 손님들한테 농담도 던지고 주방이 바빠도 침착했죠. 근데 저는 점점 이상해졌어요. 이모님을 보면 그냥 동료가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게는 여전히 바빴어요. 한 번은 알바생이 또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서빙하고 고기 굽고 계산까지 했죠. 이모님이 도와주셨어요. 너 혼자 너무 고생한다며 제 어깨를 툭툭. 그 손길에 또 심장이 뛰었어요. 웃긴 건 저는 점점 이모님의 포옹을 기대하게 됐어요. 퇴근할 때 안아주지 않으면 뭔가 서운했죠. 이모님이 나를 덜 좋아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냈어요. 이모님,
왜 요즘 저 안 안아주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이모님은 깜짝 놀라더니 웃으며 내가 삐쳤나 걱정했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등을 툭툭 치셨죠. 그 순간 이모님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뭐야? 내가 이 사람을 귀엽다고 생각하다니 이게 정상인가? 그날부터 이모님은 다시 저를 자주 안아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가슴은 더 심하게 뛰었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친밀함에 속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나이 차이 나는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이모님의 포옹이 다시 시작되면서 제 일상은 묘하게 변했어요. 퇴근할 때마다 이모님이 저를 안아주면 집에 가는 길이 날아갈 듯 기뻤어요. 근데 안아주지 않는 날이면 이유 없이 우울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가게에서 이모님을 볼 때마다 눈이 자꾸 마주쳤어요. 그 눈빛, 뭐랄까, 예전과 달랐어요.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깊었죠. 그러다 또 회식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다 같이 힘냈으니 한잔하자 하셔서 다들 모였죠. 고기 굽고 소주 마시며 웃고 떠들었어요. 이모님은 제 옆에 앉아서 가끔 제 팔을 툭툭 치셨어요. 그러다 테이블 밑으로 이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 따뜻한 손, 떨림이 전해졌죠.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 느낌이 좋았어요. 2시간 넘게 저는 한 손으론 탬버린 치고 한 손으론 이모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웃긴 건 탬버린 친 손이 쥐가 날 정도로 아팠는데 이모님 손 잡은 쪽은 따뜻했어요. 회식 끝나고 다들 흩어졌어요. 우연히 이모님과 저만 남았죠. 번화가 거리를 걷는데 넌사인 사이로 모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시선이 갔죠. 이모님은 제 팔을 끼며 좀 어지러워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순간의 끌림일까? 왜 이렇게 위험한 생각이 드는 걸까? 그날 밤 이모님과 번화가 거리를 걷던 순간은 잊히지 않아요. 넌사인 빛 아래 이모님의 팔이 제 팔에 얽혀 있었죠. 어지럽다는 그 말.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저도 모르게 모텔로 눈이 갔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이모님은 제 마음을 눈치챈 걸까? 살짝 미소 지으며 제 팔을 더 세게 끌어안으셨어요. 잠깐 쉬자는 그 말이 그냥 쉬자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모텔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더 세게 뛰었죠. 이모님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로에게 끌리듯 키스가 시작됐어요. 그 순간은 뭐랄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모님의 손길은 따뜻했고 능숙했어요. 제가 오히려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죠. 웃긴 건 40 넘은 이모님이 저보다 체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모든 게 달콤했어요. 근데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이게 뭘까? 그냥 술 기운에 끌린 걸까?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 가게로 돌아온 다음 날 이모님을 보는데 심장이 또 뛰었어요. 근데 그땐 좀 달랐어요. 동료가 아니라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이게 정상인가? 나이 차이, 직장 관계 다 무시하고 이렇게 빠져들어도 되는 걸까? 가게에서 이모님과 눈 마주칠 때마다 그날 밤에 온기가 떠올랐어요. 근데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불꽃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후 가게에서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모님을 볼 때마다 그 키스, 그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죠. 심장이 자꾸 두근거렸어요. 근데 웃긴 건 이모님이 갑자기 포옹을 줄이셨어요. 예전엔 퇴근할 때마다 안아주셨는데 이제는 그냥 수고했어 하며 지나가셨어요. 그게 왜인지 모르겠지만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죠. 가게는 여전히 바빴어요. 손님들 주문, 알바생들 실수. 저는 그 사이에서 정신없었죠. 한 번은 손님이 고기를 태웠다고 화냈어요. 제가 달래고 쇠고기 구웠죠. 이모님은 옆에서 도와주시며 너 진짜 대단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퐁은 없었어요. 그게 더 신경 쓰였어요. 웃긴 건 저는 점점 이모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집착하게 됐어요.
미소, 눈빛, 심지어 손짓까지. 그러다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모님, 왜 요즘 저 안 안아주세요? 이모님은 깜짝 놀라더니 웃으며 내가 삐쳤나 걱정했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등을 툭툭. 그 순간 이모님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뭐야? 내가 40 넘은 사람을 귀엽다고 느끼다니?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상한 걸까? 그날부터 이모님은 다시 포옹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가슴은 더 세게 뛰었어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끌림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모님의 포옹이 돌아오면서 제 마음은 더 어지러워졌어요. 퇴근할 때마다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 집에 가는 길이 날아갈 듯 기뻤어요. 근데 이모님이 그냥 웃으며 지나가는 날이면 이유 없이 우울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가게에서 이모님을 볼 때마다 눈이 자꾸 마주쳤어요. 그 눈빛이 뭐랄까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또 회식이 있었어요. 사장님이 다들 고생했으니 한잔하자 하셔서 다들 모여서 고기 굽고 소주 마셨어요. 이모님은 제 옆에 앉아서 가끔 제 팔을 툭툭 치셨어요. 그러다 테이블 밑으로 이모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그 따뜻한 손, 떨림이 전해졌죠.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 느낌이 좋았어요. 2시간 넘게 저는 한 손으론 탬버린 치고 한 손으론 이모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웃긴 건 탬버린 친 손이 쥐가 날 정도로 아팠는데 이모님 손 잡은 쪽은 따뜻했어요. 회식 끝나고 다들 흩어졌어요. 우연히 이모님과 저만 남았죠. 번화가 거리를 걷는데 넌사인 사이로 모텔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모님은 제 팔을 끼며 좀 어지러워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위험한 끌림일까? 왜 이렇게 나를 흔드는 걸까? 그 회식밤 이모님과 손을 잡고 있던 순간은 잊히지 않아요. 탬버린 치던 손은 뻐근했지만 이모님 손은 따뜻했어요. 회식이 끝나고 다들 택시 타고 흩어졌죠. 우연히 이모님과 저만 남았어요. 번화가 거리를 걷는데 넌사인 빛이 우리를 비췄어요. 모텔 간판이 자꾸 눈에 들어왔죠. 저는 자꾸 그쪽으로 눈이 갔어요. 이모님은 제 팔을 끼고 어지럽다. 잠깐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말 그냥 쉬자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모텔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쿵쿵. 이모님은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저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서로에게 끌리듯 키스가 시작됐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모님의 손길은 따뜻했고 능숙했어요. 제가 오히려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죠. 웃긴 건 40 넘은 이모님이 저보다 체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모든 게 달콤했어요. 근데 동시에 혼란스러웠죠. 이게 뭘까? 그냥 술 기운에 끌린 걸까? 아니면 진짜 사랑일까? 가게로 돌아온 다음 날 이모님을 보는데 심장이 또 뛰었어요. 근데 그땐 좀 달랐어요. 동료가 아니라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죠. 이게 정상인가? 이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불꽃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밤 이후 가게에서의 이모님은 더 특별해졌어요. 일을 하면서도 이모님의 미소, 손짓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흔들었죠. 근데 웃긴 건 이모님은 여전히 평범하게 행동하셨어요. 손님 응대하고 주방 도우며 가끔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근데 그 미소가 뭐랄까 이제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어요. 가게는 여전히 바빴어요. 한 번은 알바생이 또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서빙하고 고기 굽고 계산까지 했죠. 이모님이 도와주셨어요. 너 혼자 너무 고생한다며 제 어깨를 툭툭. 그 손길에 또 심장이 뛰었어요. 근데 이모님의 포옹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예전엔 매일 안아주셨는데 이제는 그냥 웃으며 지나가셨어요. 그게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빠져들었죠. 그러다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모님, 왜 요즘 저 안 안아주세요? 이모님은 깜짝 놀라더니
웃으며 내가 삐쳤나 걱정했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등을 툭툭. 그 순간 이모님이 귀엽게 느껴졌어요. 뭐야, 내가 40 넘은 사람을 귀엽다고 느끼다니?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이상한 걸까? 그날부터 이모님은 다시 포옹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 가슴은 더 세게 뛰었어요.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순간의 끌림인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모님과의 관계는 이제 애매한 경계에 서 있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이모님의 미소, 손길, 눈빛이 자꾸 제 마음을 흔들어요. 근데 웃긴 건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냥 동료? 아니면 그 이상? 이모님은 여전히 따뜻하게 저를 대하지만 가끔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저를 완전히 꿰뚫는 것 같아요. 그러다 결심했어요. 이모님께 제대로 고백해야겠다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진짜 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두려워요. 나이 차이, 직장 관계, 그리고 이 감정이 진짜인지. 가끔 가게에서 이모님이 저를 스치며 지나갈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한 번은 손님이 너희 둘 잘 어울린다며 농담했어요. 다들 웃었지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죠. 이모님과 함께한 순간들, 그 포옹, 그 키스, 그 손길이 자꾸 떠올라요. 근데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 끌린 걸까? 저는 점점 더 이모님을 여자로 보고 있어요. 40 넘은 이모님이 이렇게 예쁘게 보일 수가 있나요? 이제 고백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가게 문 닫고 조용한 밤에 이모님께 말할 거예요. 이모님, 저 진짜 좋아해요. 그 말이 제 꿈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져요. 이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순간의 불꽃일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야, 눈 감고 숨을 깊이 들이쉬세요. 이모님과의 그 밤, 그 따뜻한 손길, 넌 사인빛 아래의 거리, 모든 게 꿈처럼 아련해요. 저는 아직도 그 감정이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사랑이든 끌림이든 그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요? 누군가의 미소 하나로 하루가 빛나는 순간, 야, 이제 입을 끌어안고 그 따뜻함을 느껴보세요. 꿈속에서 우리 또 만나요.